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인규입니다. 오늘은 제 3차 정치 분야 토론회가 방금 전에 끝이 났고요. 우리 오마이TV에서 이어서 토론에 대한 총평 그리고 평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토론과 관련된 또 가장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이정현 의원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밤늦은 시각까지 예. 이렇게 함께 토론을 지켜보시고 또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이 됐는데 정말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3차 TV 토론으로 이제 21대 대통령 선거의 토론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경선 토론도 3차례가 있었고요. 예. 본선에서 오늘까지 3차례 했으니까 6차례 방송 토론이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근데 이제 법정으로 한 3번의 토론 네. 이제 공식적으로 다 마무리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경제 분야 또 사회 분야, 오늘은 이제 정치 분야 하면서 또 외교 안보까지 네. 포함을 했기 때문에 뭐 부족하면 부족하지만은 또 분야별로 일단 다 다루기는 했는데요. 네. 이 토론 과정을 다 준비하시면서 이제 마무리가 된 이 시점에 우리 이정원 의원님의 뭐 소회라고 할까요? 지금의 어떤 느낌 좀 궁금합니다. 특히 오늘 3번째 토론을 지켜보면서 저는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서 참 열심히 준비하셨다. 그리고 전략과 내용 면에서도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고 지혜를 모아 주시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님께서 워낙 다루어지는 수많은 현안들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시고 생각도 잘 정리가 되셔서 말씀을 참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뭐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됐다라고 자평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참담했습니다. 특히 오늘 3차 TV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의 정말 입에 올릴 수도 없는 그런 표현과 막말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정치를 하겠다는 젊은이가 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식의 사고와 또 발언의 수준을 보여줄 수 있을까? 저는 이준석 후보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다. 정말 밑바닥까지 다 드러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런 정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치를 그만두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퇴출해야 될 대상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오늘 명확하게 드러난 방송 토론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김문수 후보도 처음 시작하는 발언부터 해서 마무리 발언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네거티브로 일관하지 않았습니까? 예. 도대체 본인이 대한민국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이 무조건 흠집내기, 그리고 이미 그동안에 다 거짓으로 드러났던 내용들을 또다시 재탕 삼탕하면서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본인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요. 무조건 공격만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요. 선거라고 하는 것이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예.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보는 귀한 그런 정치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국민과 소통하면서 구현해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방송 토론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 본선에서 이루어진 3차례 토론을 보면 과연 이런 방송 토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실 수 있었을까?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후보님께서 보여주신 말과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준비됐다, 안정됐다, 믿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셨겠습니다만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실망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방송 토론,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의 수준을 크게 떨어뜨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 참담합니다. 좀 참담함을 네.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토론을 다 보고 왔습니다만은 네. 토론을 보는 내내 좀 고통스럽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치가
국민들 앞에서, 그러니까 판단자, 주권자는 국민들이시고, 뭐 우리가 연극으로 치면은 정치인들은 배우라면은 네. 관객이 있는 거고, 또 스포츠라고 하면은 정치인들은 선수라면은 이제 관중이 있는 건데, 그렇죠. 이게 정말 관중을 괴롭게 만들고 또 관객을 힘들게 만드는, 네. 그렇다 치면은 정말 이 정치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서는 도대체 어떤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며 또 어느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이걸 묻지 않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반정치라는 해악을 좀 집약적으로 보여줬던 그런 토론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맞습니다. 아주 뭐, 나쁜 정치의 예. 전형을 보여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언어라는 게 어떤 사상이나 신념 체계를 표현하는 건데, 네. 이 언어의 수준이 거의 망언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특히 이준석 후보의 네. 발언, 뭐 여기에 대해서 좀 저희가 잠시 후에 더 깊숙하게 따져보도록 네. 하고요. 우선은 오늘 좀 저는 눈에 들어왔던 게 이재명 후보의 넥타이. 그 넥타이 색깔이 상당히 이렇게 좀 알록달록했는데, 뭐 아무래도 국민 통합을 좀 상징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후보님 비서팀에서 하시는 얘기가 세 가지 넥타이를 놓고 고민을 하셨고, 그 중에서 오늘 차고 나오신 넥타이를 선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통합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강하십니다. 예. 경선 토론에서도 그렇고 이번 본선 토론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오늘도 토론이 끝나고 나서 기자들과 백브리핑을 하는 자리에서도 통합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권 하에서 분열되고 갈등이 극에 달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우리 국민들도 모두 같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당장 대통령이 되신다면 사회 대통합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시겠다는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저는 뭐 넥타이도 눈에 들어왔지만 또 하나 눈에 들어왔던 장면이, 아무래도 이제 토론은 상대적으로 네. 우리가 비교하면서 평가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권영국 후보도 오늘 참 잘하셨어요. 네. 네, 잘하셨는데 이재명 후보와의 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제 눈에 들어온 거는 이재명 후보는 원고를 안 보고 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 카메라를 좀 응시하면서 본인 안에 있는 이야기를 좀 자연스럽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권영국 후보님은 참 준비를 잘 하신 거는 맞고, 네. 다만 이제 방송이나 이런 게 좀 아무래도 좀 자주 안 하다 보면 익숙지가 않다 보니까 네. 좀 적어 오신 걸 이렇게 좀 읽는 이제 그런 모습에 좀 대비가 좀 눈에는 네. 들어왔는데, 이재명 후보는 좀 어떻습니까? 이게 뭐 아무래도 방송 경험이 많아서 더 편안한 걸까요? 아니면은 이런 평소의 생각들이 더 체화돼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이 좀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공세가 오늘도 굉장히 거세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공세를 했던 질문들 자체가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이재명 후보님을 공격했던 그런 똑같은 질문이었던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탕 삼탕했던 그런 질문들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생각이 정리되셨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시고 또 허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지적하셨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권영국 후보의 경우에는 그래도 준비된 것들을 최대한 소화하려고 정책 중심의 토론을, 건설적인 토론을 이끌어 가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시간 배분도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잘하셨죠. 권영국 후보님은 다 고르게 네.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토론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대한민국의 현재 문제점이 무엇이며 예. 현재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정치 개혁을 위해서 개헌은 어떠한 내용으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고, 예. 나는 이러이러게 하겠다. 그리고 상대 후보에게는 그렇다면 당신의 생각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것들이 정석 아니겠습니까? 그런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 후보를 뽑으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겠구나, 꿈과 희망이 있겠구나, 저 후보를 뽑으면 절대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참으로 아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때도 했습니다만 권영국 후보와의 1대1 토론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좀 더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런 건설적인 토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권영국 후보께서 오늘 두 가지 키워드로 김문수 후보와 또 이준석 후보를 규정해 주셨습니다. 어떤 아주 규정이죠?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40대 윤석열을 보는 것 같다. 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들 공감을 하시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40대 윤석열을 보는 것 같다. 아무런 알맹이도 없고 무조건 본인의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고 또 그다음에 음모론자들의 생각에 빠져서 전혀 다른 생각들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네, 자기 생각대로 무조건 어떤 사항을 규정해버리고 예. 비판하고 공격하고 네, 그리고 눈 가리고 귀 막고 뭐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께서 아무리 설명해도 예. 네, 그 설명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본인이 미리 준비해온 그 프레임이라든지 규정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재명 후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끊어버리고 또 그리고 답변 기회도 안 주면서 그냥 자기가 좀 불리하다 싶으면 자기가 미리 준비해온 그런 일방적인 규정으로 끝내버리고 다시 화제를 돌려버리는 이런 막무가내식 네, 닥치고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도 여전히 보여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윤 후보가 확실하게 권영국 후보가 이준석 후보는 40대 윤석열이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또 김문수 후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네거티브로 일관하지 않았습니까? 하도 답답했었는지 권영국 후보가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토론 시간 낭비 우두머리다. 아, 네. 낭비 수계. 네, 토론 시간 예. 낭비 우두머리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토론 시간이 아까웠어요. 2시간 해봐야 실제로 토론할 수 있는 게 뭐 110분, 1시간 50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 주장만 하면서 계속 네거티브로 일관하고 마타도어로 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공격하면 예. 본인에 대한 지지가 오를 거라고 생각할까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정치인이 과연 대한민국 호를 맡을 수 있겠습니까? 본인의 생각은 없어요. 아무것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답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뭐 한미 관계도 그렇고 예. 또 핵과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도 정리된 본인의 생각이 없는 것이죠. 잘하겠다. 뭐 그 트럼프와 만나서 잘 협상하겠다. 예.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시간 낭비 우두머리 네,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 낭비 네. 우두머리 김문수 40대 윤석열, 윤석열. 이준석 네. 이 권영국 후보의 평가가 이제 인상 깊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이 토론회라는 게 좀 긴장되는 순간이기도 하고 네. 또 말이라는 게 한 번 뱉으면은 주워 담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좀 살얼음판을 걷는 네. 아주 긴장된 그렇죠. 그런 무대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이정원 의원님께서는 워낙 그런 또 방송을 또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익숙하시겠지만 이게 아마 후보들은 굉장히 오늘 힘든 그런 네. 하루를 보냈을 텐데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아무래도 선수라고 한다면 이제 네. 코칭 스텝이신데 코칭 스텝 입장에서는 어떤 주안점, 어떤 전략을 가장 오늘 많이 상의하고 들어가셨는지 뭐 그 부분을 좀 뒷이야기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안정감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안정감. 드렸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윤석열 3년을 지내오면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비정상과 몰상식, 비상식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던 지난 3년이었습니다. 예. 어느 누가 대한민국에서 2024년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내란이 시작될 거라고 예상했겠습니까?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의 탄핵을 외쳤던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그 차디찬 겨울에 거리에서 광장에서 윤석열 탄핵을 외쳤고 드디어 구속이 됐는데 그 구속을 법원이 취소할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 비정상적이고 몰상식적인 결정들이 내려졌고 최근에 대법원에서 사법 쿠데타라고 불릴 만한 그런 일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정부에서는
믿을 수 있는 예. 그런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런 신뢰를 줄 수 있는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토론에서도 여러 차례 나타납니다만 상대 후보의 공격들이 지나치고 말도 안 되는 마타도어들이 있는 것처럼 앞으로 국정을 맡으셔서 대통령 역할을 수행하실 때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위기의 순간에 침착하게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토론에서 상대의 공격이 받아들이기 힘들지라도 안정적으로 포용하면서 경청하고 예. 또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하는 기회를 가져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참 잘하셨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님이 역시 내공이 대단하시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 그렇게 공격을 받고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를 그런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잘 참으셨던 것 같고요. 막 일부러 자극을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부러. 오히려 그렇게 해서 감정을 흐트러 놓고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의 페이스로 끌고 가려고 하는 전략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1차 때부터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협공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주도권 토론에서 짧은 시간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회자가 2명 이상의 후보에게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예. 본인이 막 공격하던 것들을 김문수 후보에게 물어보면서 김문수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역시 뭐 이재명 후보는 이러이러해서 잘못됐어요라는 식의 짧은 답변을 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식의 행태를 여전히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분노하거나 감정이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 또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고 역시 참 이재명 후보님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토론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1층으로 내려 1층에서 기자들을 만나셨어요. 예. 백브리핑을 하고 오늘 소감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그러는데 첫 번째 질문이 소감과 함께 네거티브 공격을 많이 당하셨는데 어떠셨어요?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잘난 점을 내보이고 또 상대를 지적하기 마련 아닙니까?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깜짝 놀랐어요. 저는 굉장히 아쉽고 안타깝다, 참담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표현을 하실 줄 알았는데 예. 그러지 않으시고 이준석, 김문수 후보가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라고 판단한다. 더 많은 것을 배웠다. 그게 소득이라면 소득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야, 참 정말 잘 이끌어 가시겠구나. 오늘 토론 지난 세 차례 토론에서 순간순간 욱하시는 것들도 분명히 있으셨겠습니다만 그렇게 안정적으로 잘 대응하시고 예. 토론이 끝난 뒤에도 그 상대 후보들을 비판하거나 탓하지 않고 많은 것을 배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마음가짐이고 예. 태도이시라면 앞으로 펼쳐질 5년 동안의 국정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난제가 닥쳐오더라도 잘 풀어가시겠구나.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경청하시면서 국민들 속에서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시겠구나.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참 안심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네. 1, 2, 3차 토론을 총평하자면 네. 오늘 토론이 가장 좀 어떻게 보면 뭐 이재명 후보 개인이나 네. 또 토론 준비 팀 입장에서는 네. 가장 좀 힘들었을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마지막 토론이기 때문에 총 공세를 해올 거라고 생각을 했죠. 총공세. 네, 그래서 다양한 예측 가능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자료를 저희 방송 토론 준비단에서 열심히 준비해 오셨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한준호 의원과 또 보좌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략팀 또 기획팀 정책팀에서도 많이 도와주셨고 예.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많이들 애써 주셨습니다. 다들 애써 주신 덕분에 예상 질문이라든지 답변들을 좀 준비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래도 이재명 후보님께서 대응을 참 잘해 주셨다. 쉽게 화를 내시거나 감정을
상하셔서 뭐 욱하시거나 이런 것들 없으시고 차분하게 잘 예. 대응해 주셨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참 인내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지도자에게 가장 네. 필요한 덕목이기도 하고 또 인간이니까 그것도 참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네, 네, 어쨌든 네. 오늘 잘 멋지게 견뎌냈다 이렇게 네. 정리를 좀 하고요. 맞습니다. 좀 한 분 한 분 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권영국 후보님 오늘 잘 하셨으니까 좀 빼고 네. 일단 그 두 명의 좀 문제적 후보를 좀 토론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그 이준석 후보 말입니다. 네. 도대체 오늘 어떤 생각을 갖고 토론회에 나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대체 오늘 어떤 생각으로 나왔을까요? 이준석 후보는 사실 이제 뭐 그 여러 여론조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여론조사가 보수 과표집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거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좀 유리하게 결과가 나온 것들에 대해 상당히 고무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좀 고무돼 있다. 네, 상당히 고무가 돼 있고 예. 1차 토론 이후에 본인의 지지율이 10%를 넘어서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 또 2차 토론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마지막에 총 공세를 하면 어떻게 좀 더 올려보지 않을까? 예. 또 확실하게 단일화와 관련된 김문수 후보와의 여러 가지 그 신경전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러면서 굉장히 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마지막 토론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더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표현들 또 보여줘서는 안 될 그런 토론의 행태 아주 저급한 그런 토론 행태를 보여줬었고요. 거의 망언 수준의 저는 그럼요. 만행이라고 저는 봤는데. 그럼요. 망언 수준의. 그 말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예. 차마 제 입으로는 아니, 올릴 수 옮기기가 없을 어려워요. 예, 옮기기가 그런 어렵습니다. 망언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예. 사람이 어떻게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일을 한단 말입니까? 제가 더 깜짝 놀랐던 것은 예. 그런 망언을 한 뒤에 얼마 있지 않아서 외교안보 관련해서 공약을 발표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 외교안보 관련해서 공약을 발표하면서 품격 있는 나라,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죠 이준석 후보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품격이 없는데. 네네. 품격이 어떻게 없는. 품격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죠? 네. 네,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정치 철학이라든지 내가 왜 정치를 하는지에 대한 예. 생각조차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뭐 10년 이상 정치 영역에서 정치판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랬지만 예. 도대체 왜 본인이 정치를 하는지 그리고 그 정치를 통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고 우리의 역사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지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다라는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국민에게 피해만 안기는 것이고요. 국민을 더욱 참담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후보의 그동안의 말과 행적들을 되돌아보면 예. 오늘 3차 토론까지도 다 포함해서 말이죠. 이준석이 뭔가를 언급하거나 이준석이 어떤 정책을 내거나 예를 들자면 여성가족부 폐지와 같은 그런 공약을 낸다거나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보면 그 이준석의 뒤에 남는 것들은 항상 갈등과 분열, 네, 사회의 갈등을 극대화시키고 예. 갈라치기 하고 폄훼하고 누군가는 참담하게 만들고 네, 그런 것들만 있었지. 그러니까 약자를 치죠. 약자를 치고 짓밟고. 약자와 장애인들, 예. 여성들을 짓밟고 또 인권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할 수가 있죠? 무엇을 위해서? 갈라치기에서 어떤 한쪽의 표를 얻어서 자기가 뭐 국회의원이 되고 또 뭔가 앞으로 선출직이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려고 하는 정치의 최고 지향점? 최종 목표가 뭘까? 예.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네. 이제 예를 들면 뭐 장애인, 네. 여성, 노인 뭐 요 네. 정도를 항상 건들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뭐 예를 들면 이제 전장현 시위를 우리가 문제를 삼을 때도 네. 저는 뭐 한 번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이제 많은 시민들의 네. 불편도 있으니까 뭐 시위의 방식에 대해서 네.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건데 네. 일국의 국회의원 아닙니까? 네.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법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왜 시위장까지 나와가지고 극단적인 방법까지 이르게 됐는지에 대한 문제 해결은 하나도 안 하고 맞습니다. 오로지 무슨 경찰청장 같아요. 아니 검찰청장 같이 누구 처벌하자 벌 주자. 그러니까 본인이 가진 권한의 무게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 좀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좀 한심해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 이준석 후보의 이런 모습은 본인이 절박하다 보니까 오히려 정말 본 모습, 본성, 네이처 네. 이게 그대로 그냥 튀어나온 거 아닌가. 맞습니다. 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2차 사회 분야 토론에서도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고 권영국 후보가 그때도 뼈 있는 한마디를 던지면서 이준석 후보를 준엄하게 꾸짖은 기억이 있습니다. 전장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또 그 동덕여대 일과 관련해 가지고 권영국 후보에게 물어보고 상대 후보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그것도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의 본질 도대체 왜 전장현 그 분들께서 왜 여기까지 나왔는가? 그럼요. 그렇게 예. 힘들게 투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걸로 인해서 드러나는 일부 불편이라든지 불만의 목소리들을 아주 크게 확대하고 예. 그걸 재생산해가면서 한쪽을 공격하는 그런 거죠. 프레임을 짜서. 그러니까 결국 문제 해결은 하나도 안 되는 맞습니다. 그때 이제 권영국 예. 후보가 그런 지적을 한 거죠.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질문. 도대체 왜 그분들이 그렇게 투쟁을 했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질문이 그게 아니고 그분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편, 일부의 문제점들을 극대화하는 것들은 아주 잘못된 방식이다라고 예. 하는데 끊임없이 그렇게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이준석 근데 후보가. 국회의원이면 네. 문제를 해결할 권한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 권한을 통해서 그분들이 그런 극단적인 시위 방법까지 안 쓰게끔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렇죠. 그건 전혀 안 하고 맞습니다. 오로지 손가락질하면서 잘못됐다 그걸 누가 모릅니까? 네. 우리 시민들 불편함을 겪는 시민들도 알고 또 그분들도 아실 거라고 저는 봐요. 음. 그럼 결국에는 그 문제에 이르게 된 근본 원인을 성찰하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노력 뭐 네. 해결을 다 못하더라도 노력이라도 좀 하면서 그런 지적을 하면은 국민들께서 이해를 하실 텐데 앞부분이 전혀 없는 오로지 지적만 있는 아마 이 부분을 좀 많이 비판하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거 답답합니다. 고쳐질까요? 제가 이게? 예. 이준석 후보와 같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같은 상임이시네요. 네, 같은 상임입니다. 자주 보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 몇 달 동안에는 거의 못 봤어요. 아. 그 저희 이제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를 한다거나 뭐 청문회를 한다거나 이럴 예. 때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좀 바빴나 보죠. 가끔 예. 출석할 경우에는 질문 하나 간단히 던지고 또 그냥 사라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서 예. 뭐 대선 준비하느라 그러나 보다 했는데 근데 별로 준비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 하고 예. 또 한쪽만 막 그 주구장창 네거티브로 공격할 그런 준비라고 예. 한다면 예. 왜 상임위에는 그동안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고 예. 불성실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드시고. 네. 아니 근데 하나만 더 오늘 지적을 하면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과 이어서 두 번 네. 그 계엄 때 12.3 불법 계엄 때 담 안 넘은 부분 요거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시끄러 네. 땡땡 그리고 또 그 시간에 그 급박한 시간에 본인은 가서 뭐 샤워하고 뭐 늦게 와가지고 뭐 오히려 문제 제기를 위해서 일부러 안 들어갔다 뭐 이런 약간의 궤변에 가까운 변명을 하니까 네. 그 부분을 지적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또 박지원 의원님이 이런 페이스북 글을 올리셨습니다.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지적인데 12.3 계엄날 강남에서 술 마시다 집에 가서 샤워하고 옷 바꿔 입고 국회로 담 넘으라는 보좌관한테 화내고 표결이 끝난 후라서 정문으로 그러면서도 민주당 의원들과 소통했다? 알리바이는 만드셨을지 모르겠지만 국민은 판단합니다. 비겁합니다. 진지한 토론회에서 깐죽거림도 폭력입니다. 이런 입장을 지금 올리셨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이정원 의원님은 요 이준석 후보의 발언 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이나 예.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는 것이죠. 저는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12월 3일 밤 이준석 후보는 카메라를 의식했다고 봅니다. 네. 카메라를 의식하면서 호통치는 모습을
라이브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당장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태에서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고 네. 비상계엄 해제 촉구를 함께 해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자신 앞에 카메라가 있고 또 그 카메라를 통해서 본인이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지금 경비를 하고 있는 경찰들을 막 호통치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작 제일 중요한 건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 오늘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미 예. 본인이 도착했을 때에는 비상계엄 해제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후여서 그렇게 급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답변하는데 이것도 어불성설이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동안에 여러 차례 뭐 증언과 또 정황상의 그런 증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이 1차 비상계엄 해제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2차, 3차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준비했었다라는 예.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날 밤 그리고 12월 4일 새벽에 단 한숨도 못 자고 본회의장을 계속 지켰습니다. 아하. 더군다나 비상계엄 해제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예. 곧바로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않았잖아요. 새벽 4시 넘어서야 비상계엄이 해제가 됐습니다. 윤석열이 뒤늦게 했단 말이죠. 예. 비상계엄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되는데 국무위원들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렇다고 한다면 설령 본인이 샤워하고 옷 바꿔 입다가 늦게 왔다고 하더라도 비상계엄 1차 해제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빨리 들어가서 본회의장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 담 넘어 들어갔는데. 그럼요. 다 담 넘어 우리 들어갔으니까. 어르신들도 담 넘어 들어갔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아하. 들어갈 생각을 해야 되죠. 예. 근데 들어가라고 네. 했어요 보좌관이. 네네. 여기 의원님 그런데 담 넘어가세요 했더니 시끄러, 너 임마. 시끄럽다고. 그렇죠. 너 입 다물으라고. 네. 왜 나 뭡니까? 지금 연기해야 되는데 너 그렇죠, 지금 왜 그렇죠. 방해하냐고. 맞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데. 네. 너 지금 나 쇼츠 올라가는데 왜 그러고 분노하면서 막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걸 남겨야 되는데 남겨놔야 되는데. 네. 조용히 뒤에 가가지고 담 넘어가라고 하니까 짜증이 난 거죠. 시끄럽지. 예, 그러니까 시끄러 임마 하는 아하. 거죠. 아니 근데 의원님 요건 네. 어떻습니까? 물론 지금 분석하신 것도 저는 일부 맞다고 보는데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잘 기억을 상기해 보시면 계엄군이 실탄을 준비해 왔는 그 계엄군이 헬기를 타고 국회 운동장에 내립니다. 네. 그리고 국회 안에서는 보좌진들이 몸으로 맞고 심지어 뭐 안기령 대변인 같은 분은 그냥 가서 계엄군 총을 손으로 잡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에 들어가신 분들은 목숨을 걸고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위협을 감수하고 들어가서 온몸으로 막은 것인데 이준석 후보의 말을 들어보면 본인은 안에 170명 들어가 있으니까 뭐 내가 갈 필요 없네 어차피 해제되겠네 이러면서 안 들어갔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자기는 죽어도 좋겠다라는 죽을 각오를 안 했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또 하나는 안에 지금 계엄군이 들어갔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헬기는 그렇죠. 다 저도 봤습니다. 네. 그럼 안에서 170명이더라도 만약에 30명을 끌어내면 나라도 들어가서 머릿수를 채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 당연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안 들어갔거든요. 아주 비겁한 거죠. 이거 좀 비겁한 부분이 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의 욕망만 네. 얘기할 게 아니라 좀 비겁하고 도망가는 이런 모습도 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저도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죠. 제가 도착한 시각에는 다행히 한쪽 쪽문이 열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원님은 담을 네, 넘진 않으셨고 저는 담을 넘진 않았습니다. 빨리 제가 가셔가지고. 도착했을 때 예. 담을 넘을 것인가 말 것에 대해서 잠깐 고민을 했는데 담을 넘다가 잡히면 아하. 또 무단 침입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 꼬투리로 해서 또뭐 아예 체포할 수도 있고. 네, 예. 체포돼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못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열린 쪽문이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정문 바로 옆에 작은 쪽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잠시 문이 열리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 100여 명의 보좌진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제가 도착하니까 국회의원이 왔다고 하면서 보좌진들 다 비켜주고 예. 제가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 뒤에 있었던 저희 비서관은 그때 또 딱 막혀버렸어요. 제가 들어가고 나서 그럼 마지막으로? 뒤에 있었던 그렇죠. 제가 들어가고 나서 뒤에 있었던 비서관은 다시 또 막혀가지고 몇 차례 열었다가 또 막았다가 막 이랬었는데 아마 그 혼선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들어가신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예. 저희 비서관은 바로 담을 넘어서 저를 따라 들어왔었고 예. 제가 이제 국회 본회의장으로 달려가니까 그때 이제 헬리콥터가 도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계엄군이 내려오는 계엄군이. 겁니다. 그때 도착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본회의장에 들어가니까요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다 잡혀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의 상황이 긴박하게 펼쳐졌었죠. 아니 솔직하게 저희도 본회의장 안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그럼요. 생각 당연히 하셨죠. 죽을 수도 있겠다는 예. 생각도 들었었고요. 예.
저희도 이제 안에서 유튜브로 생방송되는 상황을 좀 보고 있잖아요. 예. 유리창을 깨고 그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 국회 본관으로 진입하는 모습도 봤고, 예. 또 그 총을 들고 있는 계엄군이 본회의장 문 앞에까지 와 있는 모습도 봤고, 요 이 더듬이 이거 그럼요, 투시경 그럼요. 거 가지고 투시경까지 다 들어왔죠. 머리에 예. 차고 있는 상태에서 음. 총을 들고 들어와 있었죠. 그래서 그냥 아. 공포탄 한 발 쏘고 문을 발로 차고 들어오면 다 잡혀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예. 그런 얘기도 좀 했었고요. 아.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었겠죠. 예. 네. 뭐 다리 들고 손 들고 다 해서 끌려갔으면 아니 케이블 타이 다 끌려갔겠습니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럼요. 다 그리고 묶인 상태에서 뭐 끌려갈 관도 다 수도 있겠죠. 준비해놨고 막말로 네. 한동훈 대표 목숨에 위험 느껴서 그럼요. 본회의장에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죠. 그러면 국회의원은 무조건 들어와서 본회의장을 지키고 예. 거기에 함께 대항하고 맞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바깥에서? 그럼요. 그때 연기- 보좌진들, 비서관들이 예. 정말 수고해 주셨고 야. 많은 국민들께서 또 시민들께서도 본관을 둘러싸고 계엄군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본인도 어떻게든지 들어와가지고 함께 했어야죠. 근데 거기 카메라 앞에서 계속 쇼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배째 무게가 있죠. 그럼요. 예. 그런 모습들이 참 정말 답답하고요. 너무 가식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또 화제도 됐고 네. 또 박지원 의원님이 입장을 내셔서 관련해서 좀 여쭤봤고요. 자, 요거 한번 어떻습니까? 요것도 제가 아까 이준석 후보만 얘기를 하는 게 네. 좀 그럴 수는 있는데 너무 지금 해학적인 발언이 커서 저희가 안 다뤄볼 수가 없는데 이 노무현 대통령 관련된 언급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에 관련된 장학금 네. 그걸 이제 처음에 이제 옛날 영상이 공개가 돼가지고 2018년도 그러니까 그 과거 영상에서는 아예 그거 그냥 국가가 준 장학금이고 뭐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받으면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위해서 뭐 합니까? 뭐 이런 발언까지 본인이 하면서 본인과 선을 엄청나게 걷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보수 진영 활동 때문에 그랬다고 추론이 되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엊그제의 그 노무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도식에는 네. 아침 일찍 가가지고 울먹이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직접 증서를 주시면서 국가를 위해서 뭐 큰일을 해라라는 식의 약간 개인적 격려를 한 것처럼 이 노무현 대통령 서사를 갖다가 활용을 했단 말입니다. 요거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너무 가식적이죠. 그러니까 갈라치기를 통해서 남녀를 가르고 세대를 가르고 그래서 한쪽의 표를 먹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얄팍한 예. 정치적 술수 이런 것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님의 16주기에 맞춰서 그런 정서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었겠어요? 네. 그래서 본인의 그동안의 발언들을 뒤집어 엎는 예. 또 다른 발언을 통해서 사실은 팩트가 아닌 것들을 주장하면서 네,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어떤 동정을 받거나 그쪽에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정치 기술자와 같은 그런 행태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건 노무현 대통령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노무현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 사는 세상 아니었습니까? 예. 네. 한 문장으로 그리고 하면 사람 약자들을 사는 세상. 위해서 국가와 정치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노무현 대통령님의 그 서사를 본인이 끌어다 쓰려고 한다뇨?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갈라치기 하면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사람이 예.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님을 입에 올리면서 그 서사를 갖다 쓰려고 하는 것인지 그건 정말 도덕적으로도 비판받아 마땅하고요. 있을 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얄팍하게 정치해서 되겠습니까? 네. 아, 얄팍하다. 네. 지금 권영국 후보가 입장을 냈는데요. TV 토론에서 못다 한 말이라는 주제로 지금 입장을 냈는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의 여성 성기 관련 발언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 이런 발언이 토론회에서 나올 줄은 몰랐다. 귀를 의심했다라고 하면서 이준석 후보가 여성 혐오 발언인지를 물었던 그 발언은 분명한 여성 혐오 발언입니다. 네. 너무 폭력적입니다. 토론을 누가 듣고 있는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했더라면은 할 수 없었을 발상인데
이준석 후보의 즉각 사퇴를 촉구합니다라고 했거든요. 네. 이런 발언을 일삼는 사람이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입에 꺼낼 수 있고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지 절대 있을 수 없는 이거 정말 일이고요. 참 힘듭니다. 지켜보기가. 네, 정말 정치를 해서는 안 되고 예. 퇴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후보직 사퇴는 물론이고요. 지금 사퇴하라고 썼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 사퇴. 네. 뭐 사퇴는 기본이고요. 기본이고. 정치를 떠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국회의원 자격도 의심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가지고 합니까? 국회의원을 하죠? 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예. 전체적으로 정치에 대한 철학도 없고 예. 정치의 지향점도 없고 정치와 관련된 우리 국민에 대한 생각 자체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시각각 본인에게 예.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논리라든지 서사라든지 표현이 있으면 그냥 갖다 쓰는 것이고요. 또다시 상황이 바뀌면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거나 예. 아니면 본인이 좀 불리하겠다 싶으면 다른 이슈로 전환하면서 또 덮어버리고. 상대 후보를 오히려 더 공격하는 예. 그런 술수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뭐 우리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번 세 차례 방송 토론을 통해서 이준석 후보가 과연 예. 어떤 정치인인지 정말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 오히려 차라리 잘 됐다. 정말 후보직 사퇴하고요.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계를 떠나라. 네, 떠나야 됩니다. 네, 떠나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아니 저는 노무현 대통령 아까 우리 이정원 의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사람 사는 세상 여기서의 사람은 아마 사회에서 좀 약자, 네. 억울하고 또 안 입고 온 꼬라지 좀 안 보고 이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자고 외친 분과 이준석 후보는 자기 스스로를 선거 중독자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네. 언론 일면에 늘 나오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이 언론 중독에 걸린 이 선거 중독자가 감히 사람 사는 세상을 외치고 그 바보 노무현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아주 어려운 길을 가셨던 그 고난의 정치인데 참 오늘의 그 발언도 참 노무현 정신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가 네. 좀 그런 근본적인 물음이 듭니다.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당연히 퇴출돼야 마땅하고요. 예. 후보직 사퇴 당장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의 패기 또 예. 때로는 논리 말도 안 되는 논리지만 논리에 속아서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오늘 3차 토론을 통해서 저는 대거 그 지지를 철회해야 마땅하고 예. 상당수 분들께서 철회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쓰고 그런 충격적이네요. 막말을 내뱉고 그렇게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대한민국 후보들의 수준을 그렇게 떨어뜨리면서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표를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속았다는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아니 의원님 그거 어떻습니까? 이준석 후보가 항상 본인이 좀 영어를 잘하고 뭐 네. 회화가 되니까 뭐 공대에 나왔고 기술을 좀 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뭐 그게 전 뭐 유효적절한 포장일 수는 있는데 네. 이런 사고 방식과 이런 정신머리 가지고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아무리 공학을 배워가지고 기술을 다 이해한다고 해도 이거 자격이 있겠습니까? 이게 지도자로서 네, 기술을 다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요. 없을 뿐더러 네. 예. 뭐 외국에서 유명 대학을 나왔다고 하지만 이 영어를 잘하면 뭐 합니까 이게? 영어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얼마나 잘한다고? 학부에서 공부해가지고 예. 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뭐 공학도 학부 네. 전공해가지고 얼만큼 더 그럼요. 알겠습니까? 이게. 그런 것들을 다 누구나 알고 있는데 마치 본인이 뭐 예.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렇게 계속 잘난 척하고 하는 예. 모습들을 보는데 아무리 잘났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인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정치인으로 국민 앞에 설 수 있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예.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예. 절대 안 됩니다. 대한민국 격에 네. 맞지 않는 안 거고요. 됩니다. 지금 제가 댓글창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오마이TV 이 밤에도 지금 이제 9,000분 가까이 네. 많이들 봐주고 계시는데 다 보면은 그냥 이준석 사퇴하라입니다. 네. 지금 다 보면 뭐 인성 문제, 뭐 귀가 뭐 씻고 싶다, 뭐 귀를 의심했다, 뭐 지금 이 권영국 후보의 저 아까 입장문이 네. 전혀 과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국민들께서 이건 너무 아니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해주고 계셔서 네, 조금 전에 댓글 하나 보니까 토할 것 같다라는 예. 글을 올려주셨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너무 그 심각합니다. 발언이 있고 나서 저도 여러 통의 문자를 받았는데 예. 정말 나쁜 XX
라는 그런 문자도 많이 받았고요. 예. 참을 수 없다. 도저히 토론을 계속 볼 수가 없다. 이런 문자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그리고 아까 댓글 모든 보니까 국민들이 다 그런 마음이 예. 있었을 거예요. 충격이었습니다. 충격. 가족이 다 네. 본다. 그리고 아이들과 어우. 보다가 너무 놀랬다. 야, 진짜 도대체 이런 발언이- 평소에 예. 무슨 생각을 하고 뭘 보는지 모르겠어요. 예. 뭘 봤길래 저런 단어가 저런 표현이 갑자기 튀어나올까? 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길래 저런 식으로 대통령 후보를 공격할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게 심각한 게 네. 실언이면은 우리가 그렇게 네. 생각해 줄 수 있는데 평소에 저건 생각일 거라는 작심하고 거죠. 나온 거거든요. 네. 작심하고. 작심한 그러니까 더 비난할 가능성이 것이기도 높은 하고, 겁니다. 그리고 예. 평소의 생각 자체가 예. 그냥 무의식적으로 언어를 통해서 튀어나오는 것이고요. 예. 그런 생각과 그런 말을 쓰는 사람은 정말요. 정말 좀 충격적입니다. 받아줄 수 없습니다. 예. 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요. 예.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어떻습니까? 뭐 별로 이렇게 평가하기가 네. 내용이 없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많이 드리진 않고 네. 그냥 김문수 후보는 한마디로 저희가 듣고 가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예. 이재명 후보가 아니면 예. 본인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돼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예. 아무런 비전도 없습니다. 오히려 윤석열의 아바타라고 하는 모습만 더 보여줬고 또 그리고 윤석열 내란 세력과 관계를 끊지 못하는 모습들도 역력하게 보여줬습니다. 예.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는 무엇보다도 윤석열과 그 내란 세력에 동조했던 국민의힘을 심판하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심판해야 우리 예. 역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멈춰졌던 역사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야 되고요.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주권이 제대로 존엄하게 유지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내란 세력과 계속 같이 가고 절연하지 못하고 절연하지 왜 못하느냐고 물어보니까 내란은 내란이고 계엄은 계엄이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예. 이 상식적인 말을 오늘 또 늘어놓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전시나 외환 아니면 선포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다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거고 내란은 내란이고 내란은 아직 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았으니까 내란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윤석열과 아직까지도 관계를 끊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과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탈당했으니까 뭐 이런 식의 주장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냥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본인이 내란과 비상계엄은 다르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 다르다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도 못하는. 네, 그리고 윤석열과 끊임없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여전히 그런 상태. 윤석열과 정광훈이 키우고 만들어낸 윤석열의 아바타. 아하. 네, 그리고 윤석열의 시즌 2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김문수를 통해서 윤석열이 원하는 것은 뭐 사면이겠죠? 예. 네. 그런 식의 시나리오, 큰 그림을 그리고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내란을 연장하려고 하는 윤석열 그 내란 세력의 아바타로 나선 김문수 후보. 뭐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예. 보여집니다. 아니 논평할 거리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너무 똑같은 네거티브를 5번 6번 네. 마치 그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맞습니다. 계속 돌려들었기 때문에 좀 들으면서도 너무 좀 힘들었다라는 저도 개인적인 소회고, 이거 정말 좀 압도적 응징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말 맞습니다. 국민들께서 이제는 저 내란과 관련된 반성 없는 저 세력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응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입장이 나왔는데요. 이재명 후보 가족의 과거 인터넷 대화 일부를 여과 없이 거론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고 비판을 했고요. 민주당의 조승래 선대위 수석 대변인은 TV토론 직후 브리핑을 내서 이준석 후보의 행태는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맞습니다.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발언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는 100% 동의하는 게,
이거는 뭐 후보 사퇴는 당연한 거고 네. 뭐 사퇴 안 해도 어차피 떨어질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정말 국회의원직에 대해서도 이거는 문제를 반드시 삼아야 된다. 맞습니다. 이거 압도적인 해로움 아니겠습니까? 압도적 새로움이 아니라 완전한 이건 해로움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국민적 공론화가 좀 반드시 필요한 발언이었고 아주 망언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냥 사과하거나 사죄해서 끝날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그 사과도 안 할 겁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예. 뭐 여러 가지 변명으로 또 일관하겠죠. 예, 뭐 자기 잘했다고 또 네.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내가 입장을. 한 말이 아니라 뭐 과거에 예. 이런 말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거 자기가 인용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빠져나가려고 하겠지만 예. 절대 그건 뭐 우리 국민들이 용납해서는 안 근데 된다고 국민을 거의 바보 생각합니다. 취급하는 거죠. 네네. 아니 정말 아까 우리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가 별명이 바보 노무현인데 이건 완전히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야, 이건 정말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예. 다 TV 앞에서 방송 토론을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예. 네, 또 이동하면서도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함께 보셨을 텐데 충격에 빠뜨렸던 것이고요. 이건 예. 와 정말 영원히 역사에 남을 망언으로 기록될 겁니다. 아니 정말 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는 정치꾼의 발언이다. 네. 국민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의 무서움을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지금 해로운 두 네. 후보를 우리가 이야기를 좀 길게 나눴는데 단일화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단일화가 아니라 후보직 사퇴하고 퇴출되는 수순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뭐 단일화에 대한 얘기하면서 우리가 예측하는 것조차도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예. 둘 다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후보는 그동안에 보여줬던 여러 가지 잘못된 행태들에 대해서 특히 예. 오늘 그 망언과 관련해서 국민 앞에 석고되지 않은 마음으로 후보직을 사퇴하고 정치를 그만두기를 다시 한번 준엄하게 촉구하고요. 정계를 떠나야 된다. 정계를 떠나야 됩니다. 예. 국회의원도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리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요. 제가 볼 때도. 김문수 후보도 저는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을 동조하고 내란을 지속하는 데 함께했던 국민의힘이 더군다나 지금은 뭐 탈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1호 당원으로서 윤석열과 운명을 함께했던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내란을 그대로 놔두고 절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예. 대통령 후보를 내는 것 자체가 아주 잘못됐다. 대통령 후보를 낼 자격이 없는 정당이다. 네, 이런 정당이 낸 후보도 사퇴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회가 더 주어진다고 한다면 김문수 후보 사퇴하고 또 이준석 후보도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고 나서 예. 권영국 후보와 정말 건설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당장 내일 모레 사전투표이기 때문에 건설적인 토론을 한다면 내일 하루밖에 없겠습니다만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 사퇴하고 내일 정말 제대로 된 정치 토론, 예. 네, 대선 후보 토론이 한번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법학에서는 독수독과 이론이라는 게 네. 있는데 독나무에서는 독과일만 열린다 이런 이론인데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독나무니까 독열매가 열리겠죠. 이게 정말 내란 정당에서 완전히 그 엉망인 정당이다 보니까 누굴 뽑아도 독 정당에서는 독 후보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김문수 후보든 뭐 한덕수 후보든 뭐 단일화를 해서 뭐 이준석이 나오든 김문수가 나오든 뭐 매한가지라고 보는데 그럼요. 이게 정말 뿌리가 썩고 나무가 잘못되다 보니까 열매 자체가 엉망일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아닌가라는 네. 좀 결론에 다다르는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이준석 후보. 양도구육이죠. 그럼요. 양도구육. 그리고 국민의힘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운명을 같이 했었고 예. 윤석열의 온갖 잘못된 거에 대해서 귀 막고 눈 가리고 그냥 뭐 옆에서 동조하면서 방치했던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런 국민의힘에서 지금 또다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겠다고요? 네.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12월 3일 그 비상계엄의 날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나는 뭐 비상계엄 때문에 피해 본 것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예. 절대 잘못된 생각인 거고요. 국민의힘의 그 내란 세력에 동조했던 것들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과 그 내란 세력은
국회에서 총뿌리를 국회 보좌진들과 국회의원을 향해서 든 것만이 아니고 예. 우리 대한민국 국민 5,168만 명의 가슴에 총뿌리를 겨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의 심장에 총뿌리를 겨눴고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가슴에 총뿌리를 겨눴던 그런 내란 세력이고 정말 심판받아야 마땅한 그런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요. 무엇보다도 또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그런 정당이고 그런 세력 아니겠습니까? 예.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심판해야 할 때 제대로 심판하지 않으면 예. 정말 우리의 잘못된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3년 전에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아무리 그래도 윤석열은 아니잖아라는 말들이 있었습니다만 잘못된 선택 하나 해서 얼마나 우리의 역사가 퇴행하고 민생과 경제가 무너지고 외교는 참사 연속이고 국방과 안보는 위기를 맞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이 제대로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그 책 제목도 그렇죠. 결국 국민이 그렇습니다. 합니다. 나와 상관없어 예. 뭐 누굴 뽑아도 다 마찬가지야라는 생각, 자포자기의 생각으로 투표를 하지 않거나 예. 포기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심판할 거라는 생각을 하시고 투표를 안 하시거나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정말 압도적으로 심판해 주셔야 됩니다. 일부 기자들이 저에게 그런 걸 물어봅니다. 민주당은 이번에 투표율이 몇 퍼센트 좀 넘으면 만족하시겠어요? 몇 퍼센트가 목표인가요? 라고 물어볼 때 제가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유권자가 투표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80%나 90%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10%나 20%는 투표를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할 수는 절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압도적으로 모든 예. 국민이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런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고요. 잘못된 망상에 사로잡힌 예. 그런 권력자가 국민을 공경에 빠뜨리고 나라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들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그날 밤의 불안과 공포, 절망감을 잊어서는 안 되고요. 지난 3년 동안 윤석열이 망쳐놨던 대한민국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됩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님 혼자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예. 더불어민주당과 깨어있는 시민들만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고요. 모든 국민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제 해결하고 또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모두 힘을 합해서 심판해 주셔야 해야 할 일을 힘있게 밀어붙이면서 할 수 있습니다. 예. 검찰 개혁도 반드시 해 나가야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시겠습니다만 이재명 후보께서 여러 차례 그 조작된 기소, 무리한 기소, 검찰의 잘못된 수사, 예. 압수수색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일들이 이재명 후보에게만 닥치는 일들이 아니라 정말 힘없고 가난하고 백없는 사람들, 우리 국민들이 언제든지 당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검찰 개혁해야 되고요. 그런 수많은 우리의 개혁 과제들 또 실천하고 또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우리의 무너진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똘똘 뭉쳐서 우리 국민들이 예.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한 분도 빠지지 않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뭐 압도적 심판, 네. 뭐 압도적 응징이 필요하다. 이제 응징 투표를 말씀을 해주신 건데 지금 제외 국민 투표를 보면요 역대급입니다. 그렇죠. 79.5%. 네. 이게 그 탄핵 대선이라고 했던 19대 대통령 선거가 75.3%, 또 지난 대선이 71.1%인데 거의 8% 이상 높은 투표율을 보냈기 때문에 저는 그 재외국민 투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미리 사전에 등록해서 또 먼 거리를 찾아가셔가지고 소중한 한 표를 이렇게까지 압도적인 투표율로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국내에서 우리 국민들, 내국인들이 좀 보여줄 때다. 아니, 재외 국민들 저렇게까지 애쓰셨는데 참고로 사전 투표가 목요일 금요일입니다. 네. 우리 너무 편해요. 네. 이렇게 아무데나 가셔가지고 주민센터 가시면은 거기서 그냥 투표지가 나와가지고 네. 투표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리함을 가지고 우리 재외 국민들이 보여준 이 응징의 열기, 의지에 우리도 좀 응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 목요일날 투표할 겁니다. 그럼요. 목요일날 네, 바로 그래야죠. 투표 지금 마렵기 때문에 투표 마렵습니다.
맞습니다. 무조건 투표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2017년 예. 탄핵 이후에 그때 조기 대선이 치러졌을 때 제가 도쿄 특파원으로 있었고 저도 이제 한국 총영사관을 찾아서 제 아내와 같이 투표를 했었는데 예. 그때는 창피함 이런 것들이었었죠. 어떻게 저렇게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국정이 농단되고 무기력하고 저런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일 수 있었을까? 예. 국정 농단에 대한 창피함, 국격이 떨어진 거에 대한 창피함을 가지고 많은 재외 국민들께서 또 해외에 나가 계신 분들께서 투표에 참여하셨던 것 같고요. 이번에는 그 창피함을 넘어서는 분노, 응징의 투표가 명확한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의견들이 다 같은 생각이시기 때문에 재외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투표를 해주셨던 것이고요. 이거 놀라운 투표율입니다. 그럼요, 맞습니다. 79.5%. 최근에도 이제 지역에서 유권자분들, 지역 주민들을 만나 뵈면은 빨리 투표하고 싶다. 정말. 예, 투표가 앞서 마려운 거죠. 변호사님께서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들을 맞습니다. 가지고 계셨어요. 예. 빨리 투표해서 응징하고 싶고 심판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고 더 이상 윤석열 정권이 하루 이틀이라도 지속되는 꼴을 보고 싶지가 않다.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예. 윤석열과 함께했던 국민의힘과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일했던 뭐 장관을 비롯해서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국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고 싶지 않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뭐 오늘 시간이 벌써 12시 8분을 넘어섰으니까요. 내일입니다. 예. 내일 사전 투표가 내일이 아니라 시작되는 이제 거죠.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이니까 이제 내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요일입니다. 오늘이 목요일. 수요일이니까 예, 내일이죠. 내일이죠. 네, 지금은 내일이죠. 수요일입니다. 날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수요일이니까 12시 8분, 0시 8분이니까 내일 그러니까 목요일. 목요일과 금요일 예. 이틀 동안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왜 이번에는 주말에 사전 투표를 안 해요라고 물어보시는데 보통의 선거의 경우에는 수요일에 예. 선거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이제 따져보면 사전투표는 금요일과 토요일 해서 예. 주말이 끼어있게 마련인데 이번에는 이제 조기 대선이 되다 보니까 파면하고 나서 60일 이내에 선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6월 3일 화요일로 정해졌고 예, 화요일이 그래서 본투표. 주말이 예. 끼지 않은 목요일, 금요일 맞습니다. 이틀 동안의 사전투표가 실시된다는 것들 예. 우리 국민들께서 잘 아시고요. 정말 오히려 사전 투표는 편해요. 예. 본인이 계신 곳에서 아무데나 가까운 가시면 돼요. 사전 투표장에 가셔서 예. 신분증을 가지고 계시면 그렇죠.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 외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요. 만약 타 지역이면 네. 금방 줄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가시기만 하면 바로 투표도 가능해요. 신분증만 가지고 예. 가시면 되고요. 출근하실 때나 그렇죠. 또 잠시 점심시간에 나오셔서 꼭 투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 분노와 심판의 그런 목소리들을 소중한 한 표 한 표로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네. 예, 시간을 제가 다시 한번 공지해드리면 오늘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내일이죠. 목요일입니다. 목금인데 아침 6시부터 또 네, 오후 아침잠 6시까지. 없으신 분들 일찍 가셔도 되고 네. 오후 6시까지 목금은 지금 보시고 계신 분들 꼭 3명 이상씩 꼭 같이 손 붙잡고 꼭 투표장 가시는 걸로 그렇게 저희끼리 합의를 보겠습니다. 저희가 1, 2, 3 캠페인을 하고 있잖아요. 1, 2, 3 캠페인 한번 소개해 주시죠.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에게는 3표가 부족합니다. 3명씩 됐고 네. 같이 합니다. 정말 선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 선거는 모릅니다. 항상 모든 선거는 51대 49의 박빙으로 치러진다고 생각하시고 예.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당직자들과 당원들은 그런 절박한 심정, 간절한 마음으로 표밭을 갈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님께서도 3차 토론이 끝나고 나오셔서 기자들의 예.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빙의 승부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3표가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후보가 내란을 제대로 종식시킬지에 대해서 생각해 달라고 말씀하셨었고요. 내란 세력이 복귀하는 그런 상황이 절대 펼쳐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들 해주셨습니다. 예. 네, 정말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해주시고요.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심판할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심판하지 않으면 아무도 심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 이웃, 친구 함께 가서 예. 사전 투표를 통해서 서둘러서 투표해 주시고 6월 3일
본투표는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6월 3일을 축제의 날, 우리 모든 국민이 승리하는 날로 만들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승리하고 나면 그 다음 날 6월 4일에 떠오르는 태양은 분명히 과거와는 다를 겁니다. 예. 그런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 진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가 시작되는 첫날을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승리를 위해서도 투표를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저는 투표율이 상징하는 게 윤석열 정권에 대한 회초리 대수라고 보거든요. 투표율이 75%면 네. 75대, 투표율이 80%면 80대. 더 많이 때릴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왜 잘못이 크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응징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내 한 표가 한 대 더 때린다라는 네. 생각으로 꼭 투표장에 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면 예, 또 앞서 말씀해 김문수 주시죠. 후보 대통령직 후보직 사퇴해야 된다는 말씀드렸고 예. 이준석 후보는 퇴출 대상이고 정계 퇴출. 네, 이제 정말 그만 봤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대선이 끝나면 예. 국민의힘은 해체가 답입니다. 해체. 뭐 그건 뭐 다시 뭐 리모델링하거나 이럴 예.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그러니까 것 같고요. 재건이 안 돼요. 네, 재건이. 그럼요. 이번에 예. 김문수 후보의 토론을 보면서 더더욱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뭐 내세운 그런 국민의 힘이라고 한다면 해체가 답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1년 전에 보수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기 때문에 네. 이제 종말의 흐름으로 이제 가야 된다. 이 그럼요. 말씀드리고 우리 토론을 3번이나 하면서 또 정말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가장 애쓰신 분이 우리 이정원 의원님이신데 마무리 발언으로 또 우리 이 밤에 저희 네. 방송 봐주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 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후보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토론 끝나시고 또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시고 마지막에 저와 악수하실 때 제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런 예. 마음입니다. 참 힘들고 거친 공세를 잘 막아내셨고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국정을 이번에 우리가 대선 승리하고 또 사기 민주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 그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해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시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모든 국민들께서도 힘을 모아주신다면 역사에 남을 훌륭한 대통령,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대통령으로 우뚝 서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수고 많으셨고요. 또 앞에서 한준호 의원 얘기하고 우리 함께 방송 토론 준비단에서 열심히 해주셨던 보좌관 여러분 또 비서관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경선 토론 때는 제가 이소영 의원님하고 함께했습니다. 이소영 의원님도 참 수고 많으셨어요. 예. 그래서 경선 토론을 안정적으로 잘 이끌어 주셨고 또 본선 토론에는 강선호 의원님과 한준호 의원님이 합류하셔서 잘 이끌어 주시고 마무리까지 잘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고 우리 또 당직자 여러분과 전략 정책 쪽에서도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네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런 정치하고 또 국정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믿고 맡겨주신다면 정말 우리 국민 모두가 주인 되고 꿈과 희망이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또 손을 잡아주셔야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 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저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또 함께 해주신 이 늦은 시간까지 저희와 지켜봐 주시고 또 댓글 달아주신 오마이 TV 시청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네. 변호사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아유 네. 뭐 오늘 진짜 밤에 저희가 또 3차 토론, 네. 또 정치 분야 토론에 대해서 또 깊이 있게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참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시고요. 또 이재명 후보께서 쓰신 책, 그러니까 결국 국민이 합니다처럼 정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그 국민들께서 해 나가시는 과정에 우리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밤 늦게까지 우리 오마이TV 또 토론 전부터 시작됐던 방송인데 끝까지 함께해 주신 많은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